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두 번째 회차입니다. 앞에서 설명하고 설명 안 드립니다. 선생님 왜 대충 넘어가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순서대로 보세요. 22년 1회부터 보시면 됩니다. 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본 문제들 다시 풀었을 때 또 다시 맞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갑니다. 자, ITU-T에서 1976년에 패킷 교환망을 위한 표준으로 처음 권고한 프로토콜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X.25가 보기에 있으면 걔가 답이다. 되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지 않습니다. 자, 62번입니다. 나이퀴스트 채널 용량 산출 공식 C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샤논의 정리죠? 근데 나이퀴스트 정리라고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4000kHz를 가지고 BPS 뽑아내는 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이퀴스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정도는 샘플링 해야 나중에 복귀했을 때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사람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잡음이 없는 채널로 가정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C는 로그 2의 M 이렇게만 아마 남았었을 거예요. 되셨죠? 진수해가지고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원래는 뒤에 뭐가 있었어요? 1 가로 열고 플러스 노이즈 시그널 이런 식이었는데 얘네가 1이 되니까 얘네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네를 생략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이퀴스트 이론은 기본 주파수에다가 곱하기 2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여기에 로그 2에 앞에 2가 붙나요? 라고 하시는데 나이퀴스트 채널 용량 공식에서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정도의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되셨죠? 문제가 확장되고 있어요.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다. 좋아요.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TP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수신하고 파일의 삭제 및 이름 바꾸기 등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노니머스 FTP는 FTP 서버에 계정이 없는 익명의 사용자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 ASCII 모드로 전송한다 그랬어요. 자, FTP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좀 내려드릴게요. 우선 FTP는 파일을 전송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전송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바이너리 방식하고요, ASCII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파일이요, 텍스트 파일 있죠, 메모장으로 열 수 있는 파일, 그런 문자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ASCII 모드로 다운을 받고요, 그 외에 실행 파일이나 그림 파일, 영상, 하여간에 그 외에 문자가 아닌 나머지 다 바이너리 모드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예전에는 이 다운로드 받을 때 모드도 같이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FTP 서버가 얘네를 인식해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 변환을 해줘요. 변환을 이렇게. 얘는 ASCII 모드야, 또는 얘는 바이너리 모드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결과적으로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모드로 됩니다. 바이너리 모드가 뭐예요? 이진 모드, 즉 우리가 실행 파일이나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런 때도 모두 다 FTP 방식을 쓰는데 바이너리 모드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FTP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계정이 필요해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서버에 접속하려면 당연히 권한이 필요하니까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계정이 없는 어노니머스는 익명 계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익명, 즉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비디오 카드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그래픽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엔비디아 서버에 회원 가입해야 되나요? 가입 안 해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자.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드라이버 들어가서 여기에서 수동 드라이버 검색 있는데 제가 비디오 카드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골라줘야 되겠지. 지포스고 모드는 40 시리즈로 끝나는 애. 이렇게 복잡해. 됐네. 그리고 찾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파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링크가 연결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딨어? 이렇게 다운로드 한 다음에 스튜디오 드라이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보기를 눌러주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죠. 이렇게도 설치하시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 그럼 어쩔 수 없고. 자, 이게 바로 지금 제가 클릭을 하는 순간 얘는 FTP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되셨죠? 일반 사용자가 굳이 이 서버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익명 사용자가 접속해서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익명 FTP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그룹웨어 내에서 내가 특정 파일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서의 핵심,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는 뭐냐면 FTP가 무엇인지, 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파일 전송하는 방식에는 바이너리와 아스키 코드, 아스키 방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정이 있고 계정이 없는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것. 또 한 가지 본다면 이 우리가 서버가요. HTTP, 즉 웹 서버와 FTP 서버와 이메일 서버를 모두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텔레 서버도 모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서버나 유닉스, 리눅스 서버에 이 모듈만 설치해주면 다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서버 컴퓨터는 하나죠. 그럼 IP 주소가 하나야. 그러면 FTP하고 또는 HTTP하고 SMTP나 또는 텔넷이나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얘네를 뒤에다가 야 나는 FTP야 라고 하는 번호가 있어요.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켜요. 그럼 우리 집에 주소를 쓰겠지, 그지? 그리고는 수령자를 여러분들 이름을 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다 달라, 그지? 주소는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이름을 쓰죠. 그죠? 제일 앞에다 쓰나? 그런 것처럼 이 서버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서버들이 있는데 얘네를 하나에다 설치하고 운영이 가능해요. 그때 얘네가 접근하는 통로의 번호를 결정해 주게 되는데 걔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웰론 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트 번호는 FTP가 21번이고요. HTTP가 80번이에요. 텔넷이 아마 22번인가 23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요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FTP는 21번이에요. 되셨죠? 정보 처리에는 여기 나오는 이 텔넷이나 SMTP도 나오는데 사무자동화는 그냥 FTP만 나옵니다. 자, OSI 7레이어 또 나왔네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래요. 물대네트 셰표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물리 계층은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기능을 수행하여. 그래서 RS232C, 우리 CR 포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1000 베이스 T. 이건 뭐야? 인터넷 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T 방식으로, 트위스트 페어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 집에 공유기 있잖아요. 벽면에 있는 랜 케이블 꽂는 데에서 어떻게 해요? 공유기로 인터넷 접속하죠. 그게 바로 이 10 베이스 T 케이블을 쓰는 거예요. 이건 케이블 종류를 의미합니다. 자, 데이터 링크에는요, 여기에서는 HDLC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러한 거를 통해 가지고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코드 변환 아닌 것 같은데, 우편 서비스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상 터미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얘는 오류 제어를 여기서 담당합니다. 되셨죠? 간혹 가다가 이 코드 변환에 대한 문제도 간혹 나와요. 얘는 어디? 표현에 해당합니다. 표현 계층에.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도 좀 어려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다음 중 FT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야, FTP 문제가 두 번째나 나왔는데 이번에는 FTP 명령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명령어. 자, 우선 get은요, 파일을 읽어올 때 씁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 put은요, 파일을 업로드할 때 써요. 그 다음에 ls는요, 이건 리스트예요. 리스트. 목록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는 이 모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이너리 모드와 아스키 모드를 전환하는 옵션 코드예요. 요즘에는 이걸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텍스트 모드라고? 아니, 바이너리 모드라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문제였네. 자, 이것도 앞에서 봤던 문제네. 뭐예요? IE802 15 규격이래요. 이거 우리 뭐라 그랬어요? 블루투스라고 그랬어요. 블루투스 언제 쓰나요? 개인 무선 통신망에 쓰죠. 개인 무선 통신망. 바로 답은 1번입니다.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 네트워크예요. 퍼스널, 개인적인 네트워크. 블루투스 헤드폰 쓰면 나만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다. 또 무선이니까 와이어리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건 무선 랜을 의미하고요. 웨는 앞에서 보셨고 VPN은 가상사설망인데 요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자, WPN 같은 경우는 작업 그룹 또는 명칭이다. 주요 기술은 블루투스나 지급이나 UWB 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에서 이거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ATM 셀의 구조는 헤더는 몇 개? 헤더는 5개. 답이 아니고요. 페이로드는 몇 개? 48개. 2번이 답이네요. 이거 종종 출제됩니다. ATM 셀 구조로 오른 것은 헤더가 5개고요. 그 다음에 페이로드는 48개예요. 옥텟이 뭐예요? 이거 8이잖아요. 8.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1바이트는 몇 비트라고요? 8비트라고요.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TM은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고 48바이트의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다. 또 5바이트의 헤더를 가지고 있다. 맞죠? 이게 바이트예요. 그래서 옥텟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이트라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됐고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닌 것 또 출제됐네요. 이게 뭐예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OSPF는 이건 링크 상태 프로토콜이었죠? 아, 이거 똑같은 문제구나. SMTP네. 그죠? RIP는요.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이죠? 자, 그래서 SMTP는 매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거리 벡터 라우팅 방식하고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방식이 있는데, 링크 스테이트 방식은 OSPF가 대표적이고요. 거리 벡터는 RIP, 그리고 이 RIP 하위에 있는 IGRP나 IGP, EGP, BGP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랬어요.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하고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앞에서 보셨죠?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쓴다. 다 시험 문제 나왔던 아이죠. 자, 랜의 네트워크 형태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스타형, 링형, 버스형, 이거 말고 망형도 있죠. 망형. 망형은 이렇게 연결되는 아이들을 망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타형, 버스형, 링형, 교환형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DLC 동작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HDLC 동작 모드 앞에서 보셨죠? 정규 응답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균형 모드, 동기 균형 모드 이랬는데 야, 어렵다,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앞에서도 한번 봤었고 두 번째 나온 문제인데 보기가 좀 다르네요. 우선 얘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규 응답, 비동기 응답, 비동기 균형은 있는데 동기 균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응답, 표준 응답, 정규 응답이라고도 하고요. 평형 모드 또는 비동기 균형은 있는데 동기 균형 모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비동기만 있어요. 비동기만. 되셨죠? 동기가 없어요. 여기는. 오케이? 동기가 없어. 또 샤논에 또 나왔네. 아, 여기에서 백색 가우스 잡음에 발생하는 통신 솔로의 용량이 옳게 표시가 된 것은 그랬어요. 우리 이게 보면 여기에 이번에 대역폭을 B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W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 맞는 거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나이퀴스트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맞고 얘는 아니고.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3번인데 이게 뒤에서 시그널 1 플러스 시그널 퍼 n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회차에 2번씩만 문제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ATM의 셀 헤더 크기 또 나왔네 이거. 뭐야, 5바이트라 그랬잖아요. 5바이트. 그죠? 그러면 페이로드는요 48개요. 종종 나옵니다. 한 회에 2문제씩만 나와. 자, 링크 스테이트 또 나왔네. OSPF잖아 이거. 그죠? 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중 이기종 단말 간의 통신과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을 여러 개 층으로 나누어 정의한 통신 규약을 뭐라고 한다? OSI 7레이어라고 한다. 그죠? OSI 7레이어, ISO가 아니라 잘못했다. 그죠? OSI죠.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예요. ISO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이에요. 됐죠? 예? 아날로그 음성 데이터를, 이거는 처음 났는데 이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시험을 만약에 100번 보면 50번은 출제되는 아이예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 자, 75번. 아날로그 음성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서 전송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원래 아날로그 음성으로 복원시켜주는 방법은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뭘 보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었어? PCM이죠. 이거는 전환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하는 통틀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코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뭐 곰플레이어나 KM 플레이어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화 다운로드 받아서 보셨잖아요.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보지, 그죠? 넷플릭스나 웨이브로 보지만 예전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곰플레이어로 봤단 말이야. 그때 곰플레이어로 해당 영상 딱 클릭하면 호환되는 코덱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야? 아, 인코딩한 방식이 다르다. 그 호환 코덱을 설치하시오. 통합 코덱을 설치하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바로 코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코덱은 아날로그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또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장치다. 뭘 이용한다? PCM 방식을 이용한다. 다 연관되는 애들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거 봤었죠? 이거 뭐야? 단말 장치네요. 단말. DSU는 이것도 가끔 출제되는데 이건 디지털 모뎀이에요. 신호 변환 없이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전송할 때 쓰는 겁니다. CCU는요, 통신 제어 장치였잖아요. 그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경로 선택하는 아이는 라우터입니다. 끝. 되셨죠? 자, 경로 선택 나오는 순간 라우터예요. 브릿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근거리 통신망 있죠.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브릿지. 여러분들 댁내에 혹시 와이파이 확장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집에 보니까 뭐 거실에다가 공유기를 놨는데 저쪽 끝에 멀리 있는 방에 가니까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한 10,000원짜리 주고 확장기 다 사서 달으셨잖아요. 안 달았어? 그게 바로 브릿지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네트워크를 저기 멀리 있는 곳까지 연결해서 그쪽도 다른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브릿지가 됩니다. 자, 허브는 이게 허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얘네를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 들어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너는 잘 검색이 안 돼가지고 자, 보통은 이제 스위칭 허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우리 스위칭 허브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댁내에 있는 공유기에도 뒤에 이렇게 포트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허브예요. 자, 리피터는요. 네트워크 리피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리피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무선으로 된 아이들도 유선으로 된 아이들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인터넷은 디지털 신호죠. 디지털 신호는 증폭이란 개념이 없어요. 다시 해당하는 신호를 0101로 재반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리피터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라우터는 어떻게 생겼냐? 라우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종류가 너무 많긴 한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 들어가는 부분 또는 관리하는 부분 또는 허브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포트가 없는 형태도 있어요. 포트가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얘는 경로 설정이에요. 즉 얘네는 댁내에 없고요. 보통 아파트 사시면 동 아래 지하에 네트워크 단말소가 있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지? 자, 브릿지는 이 리피터와 비슷하긴 한데 얘는 이 랜과 랜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요게 다른 시험에 종종 출제돼요. 라우터와 브릿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라우터는요 프로토콜이 바뀌어요. 얘는 프로토콜 기준으로 해서 2종의 즉 라우터 요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종의 프로토콜에 사용이 돼요. 브릿지는요 한 종, 즉 프로토콜의 교환이 없는 프로토콜의 변환이 없는 곳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즉 랜과 랜은 같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얘네를 연결할 때는 브릿지를 쓰고요. 만약에 인터넷망이 따로 들어가요. 인터넷망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는 뭘 써야 된다? 라우터를 써야 됩니다. 자, 변조 속도가 1600이고 쿼드 비트를 이용했대요. 쿼드는 뭐야? 4네요. 전송 속도는 그랬어요. 보호에서 비트 가려면 곱하기 4 하면 되네요. 4, 6, 4, 24. 6, 4, 24니까 2, 9, 4, 니까 얼마 나오는가? 6400 나오겠네요. 되셨죠? 보호에서 왜 바우드라고 안 읽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가 학자 이름이라고. 근데 그 나라 발음으로 보라고. 됐죠?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 우리 니케 있잖아. 니케. 니케가 뭐예요? 나이키잖아. 니케가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리스 쪽에서는 니케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발음으로 나이키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나이키 이름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인데 니케가 무슨 신이지? 궁금해졌어 갑자기. 니케. 그리스 신화의 그리스 신화 니케. 니케가 무슨 신화냐면 정복과 승리의 신이래요. 그래서 나이키의 이름이 바로 니케에서 왔다. 그 니케가 뭐냐면 요거 아시나요? 저는 어디서 좀 주워 들었는데 그 나이키를 맨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사장님이 야 이름을 뭘로 질래 했는데 그때 당시 직원이 한 명 있었답니다. 네,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날 꿈에 이 니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희 니케로 해요 그랬대요. 근데 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니케가 뭐냐 니케가 그거 영어니까 나이키로 해요 라고 했대요. 나이키가 뭐냐? 근데 직원들이 아마 그걸 푸시했나 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나이키가 됐다. 이게 뭐 정확한 팩트예요 이거. 이거 뭐냐면 나이키 창업자의 그 모시기야 그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니케, 그지? 이거는 그럼 아세요? 이거 광고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 생겼잖아 니케가 이렇게 그지? 이거는 많이 아시죠? 이거 뭐 여대생이었던가 여고생한테 알바비 뭐 10만 원인가 주고 그린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대 자기도 이게. 근데 직원들이 하자 그랬대. 그래서 대박 났다고. 또 더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에어 조던 있잖아요. 조던, 마이클 조던, 그지?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 에어 조던을 딱 쓰면서 신으면서 뭐 성공해가지고 나이키도 같이 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잡설이었고요. 자, 데이터 전송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이거 자주 출제되는데요. 데이터 전송 방식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도로가 있는데 1차선 도로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요. 일방통행 있잖아요. 이런 거. 또는 시골길 같은 경우는 1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지, 그지?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차가 잠깐 이렇게 들어가서 대기하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죠? 그지? 얘는 뭐야? 동시에 갈 수 없어. 하지만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2차선 도로는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동시에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자, 얘네를 우리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 이름을 정했는데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방향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전이중 방식이라고 해요. 얘는 반이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두 개가 양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동시에는 못 가. 그래서 반이중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돼서 문제를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봤으니까 데이터 전송 흐름이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대. 그럼 얘는 우선 아니네.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없대. 반이중이네요. 끝. 이 녀석도 아주 자주 출제돼요. 100번 시험 보면 70번 나오는 아이입니다. 렌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중 토큰 패싱 방식에서 사용하는 토큰의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토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토큰 아세요? 예전에는 이제 사무자동화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 그 젊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연세가 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공감을 할 수 있지. 저는 이제 수원권에 살았었거든요. 수원 그 위성도시 화성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모님 댁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수원 시내는 옛날에 다닐 때 회수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회수권을 썼는데 그 전에는 토큰을 썼어요. 이렇게 엽전처럼 생긴 구리 동전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통에다 딱 넣는 거야. 이걸 왜 썼을까요? 당시에는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 이게 있었잖아요. 안내양 분들이 뒷돈에다가 그 버스 요금을 자꾸 챙기는겨. 기사하고 짜고.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토큰으로 바꾼 거예요. 하도 착폭이 많아가지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해요? 승객들을 실어 날려죠? 같은 개념이야 이게 토큰이. 우리 앞에서 프로그래밍 일반에서도 토큰 있었잖아요. 토큰이 뭐야? 실어 나르는 단위야 그게. 그래서 각각의 문자열 단위를 쪼개는 그 토큰과 이 토큰이 같은 거예요. 됐지?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면 얘가 신호를 실어서 날라줘. 여기 시스템 이렇게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바로 뭐라고 한다? 토큰이라고 한다. 토큰은 뭐다? 결국은 얘네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전송 매체는 아니에요. 전송 매체는 이 케이블을 의미하는 거니까 패킷 전송량도 아니고요. 노드의 수는 바로 여기 단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컴퓨터가 몇 개 연결되어 있는지 채널의 사용권이에요. 즉 이 회선을 갈 수 있는, 즉 이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토큰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름도 재밌게 졌어. 아유 그림이 있었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션에 신호를 전달하는 뭐라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IE802 시리즈의 표준화 모델이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2, 3, 4, 5인데 여기에 저도 다 못 외웠어요. 자, 보면은 자, 2번은 LLC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돼? 이건 CSMA CD 방식이고요. 4번은 토큰 버스고 얘가 맞네요. 얘는 토큰 링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문제 답 정도로만 기억하십시오. 아, 토큰 버스가 나오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왜냐면 똑같이 나오거든 이 문제가.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또 2023년 2회 네트워크 일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반복되죠. 막 문제가 똑같은 문제도 막 나오고 막 그러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강의 끝나고 어떻게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